네 번째 강좌에 이어서 오늘 5번 강좌로서 34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유리 제품의 소독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유리 제품 있죠? 소독. 자, 소독이 너무 중요한 거를 알 수 있죠. 31번부터 31번, 32번, 33번, 34번까지 지금 소독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치신 분들은 이 시험 문제인데, 규칙 문제인데, 진 사람은 소독 부분에 한 사람은 벌써 4개를 맞췄죠. 36개 문제 중에서 60문제에서 36개를 맞추면 합격하죠. 그래서 4개면 엄청 큽니다. 자, 그리고, 이 보면, 자, 근육물금규, 자, 그리고 물 끓는 물에 5분, 찬물에 넣고 75분, 끓는 물에 넣고 10분간 가열한다. 자, 유리 제품의 소독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자, 뭐라면요. 자, 건열멸균법입니다. 건열멸균법. 건열멸균법입니다. 건열멸균법은 어디예요? 이전에 32번 문제에 나왔죠. 건열멸균법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염멸균법, 그 다음에 건열멸균법, 똑같은 요 건열 똑같죠? 그 다음에 소각 3개만 외우기로 했죠. 소각이 진짜 중요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건열멸균법이 나왔다면 건열멸균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은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이 미리 또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건열멸균법 안에 종류 중에서 소독 중에서요. 자, 물리지 소독도 있고 화학지 소독이 있죠. 물리지 소독에는 건열, 자, 멸균법과 서별멸균법 있잖아요. 그 중에서 건열멸균법은 하염, 건열, 소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염, 건열, 소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건열에 대해서 뭐 이야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자, 건열멸균법 놓는다면, 자, 160에서 170도, 이거 분명히 외워둬야 되고, 여러분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160에서 170도,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내가 뭐라 말했습니까? 유리, 도자기, 주사기는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또는 유리나, 또는 자, 도자기, 우리 도자기 알죠? 자기, 그 다음 주사기 알죠? 여러분 엉덩이에다 펑 맞는 주사기. 자, 그 중에서 이 유리는, 자, 건열멸균법, 자, 소독 중에서, 자, 유리 제품에 대해서 소독을 놓는다면 거의 내 생각에는 99%가 건열멸균법에 대해서, 거의 건열멸균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리 제품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99%가 건열멸균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열멸균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유리 제품이잖아요. 유리 제품은 건열멸균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간 가열하는 겁니까? 자, 1시간에서 2시간 가열하는 거죠. 그럼 땡 틀렸죠. 1시간 2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건열멸균기에 넣고 소독한다. 맞죠? 저번에 내가 건열멸균기, 드라이 오븐이라는 거, 건열멸균법은 건열멸균기에 넣고 하는 겁니다. 뭐를? 유리 제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5분이 아니죠. 자, 5분 아니죠.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리고 175도가 아니고 뭐예요? 자, 160에서 170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럼 34번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5번. 또 소독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31번, 32번, 33번, 34번, 36번까지 또 요것도 소독입니다. 소독에서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면 31, 32, 33, 34, 35, 36. 또 몇 번이면 하나, 둘, 셋, 넷, 다 6문제 나왔습니다. 37번, 38번까지 오네요. 와, 그럼 소독을 어떻게 이렇게, 이 출제위원이 소독에 관해서 소독이 관련되는 거를
하는 것인지. 소득기간에서 31분부터 38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8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 39번, 40분까지. 40분까지. 자, 옆에 있는데, 이쪽에, 지금 이거 보이죠? 자, 40분까지 지금 소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거의 10문제가 나오는 거죠. 너무 소득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10문이 나왔다면 소득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앞으로도 많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35번. 다음 중 소득 방법과 소득 대상. 소득 대상이 쪽 위에처럼, 밑쪽처럼 유리를 어디야? 건열 멀군법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 소득 대상이 그때는 유리고, 그 다음 소득 방법이 건열 멀군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잘 보십시오. 자, 하연 멀군법은 뭐 했습니까? 우리가, 자, 위쪽에서 말한 것처럼, 자, 위쪽에서 말한 것처럼 건열 멀군법의 하나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연 멀군법은, 자, 뭐를 알아야 되냐. 자, 하연 멀군법이, 자, 표면을 살균한다. 표면을 살균하고요. 자, 불꽃에서 20초 이상을, 자, 태우는 겁니다. 하염이란 말은 태운다는 뜻이잖아요. 자, 하염. 그래서, 자, 하염 물근법은, 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불꽃에서, 내가 적어보겠습니다. 불꽃에서, 자, 불꽃에서 20초 이상을 태우는 거죠? 태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자, 그러면 불꽃에서 태우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금속류. 불에 타지 않는다. 자, 이러한 금속류가 일단 중요하고요. 금속류, 금속 제품, 금속류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된다면, 자, 불에 타지 않는 금속류, 되는 것부터 말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유리는 금속에 안 타죠. 금속류가 염주 안 탑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자기류. 자, 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개가 오케이입니다. 이 세 개가 오케이. 자, 불에 타지 않는, 자, 금속류. 그 다음에 유리는 불에 안 타잖아요. 그 다음에 도자기류도 웬만하면 안 탑니다. 그 금속류도 마찬가지고 유리 이 세 가지를 꼭 외워주십시오. 되지 않는 것은 뭔다? 의류하고 타월입니다. 왜? 불에 타죠. 불꽃에 20초 정도 보세요. 의류 타월해야 돼. 시금 타죠. 그래서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되죠. 자, 여기 표면 살균이라는 거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표면을 살균하는 거죠. 자, 표면 부분은. 그래서, 자, 금속류, 유리, 도자기의 표면을 살균하는 겁니다. 균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식을 다음에 불꽃이다. 하염은 불꽃이다. 20초 이상 태우기 때문에 타월하고 유리는 타월하고 그 다음에 의류는 안 된다. 뭐가 된다? 금속류, 유리, 도자기. 불에 타지 않는 이 세 가지가 된다. 오케이? 이거는 no.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 자비소득법. 자, 이거는 땡이죠. 그래. 자, 자비소득법은 뭐냐면, 자비소득법 보겠습니다. 자비소득법. 자, 자비소득법은 뭐랬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자비소득법 한번. 어디에 속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요? 자, 물과 관련되는 겁니다. 물과 되는 거. 자, 건열은 앞에 건열로 가용 멸균법은 건열 소득법에 들어가는 거, 멸균법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때는 자, 물과 관련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섭외는 반대말로 물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비소득법은 섭열 멸균법인데요. 멸자만 적겠습니다. 멸균법인데요. 자, 자비소득법은 우리가 다른 말로 열탕소득법입니다. 열탕. 알죠? 열탕소득법. 자, 열탕입니다. 열탕소득법. 자, 열탕. 알겠죠? 탕. 목욕탕 할 때, 열이 팍 나는
소독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소독법은, 자, 요 밑에다가 한번 적겠습니다. 딱 적고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자비소독법은 다른 거는, 자, 자비소독은, 자, 어떻게 하냐. 자, 자비소독법은 또 뭔가를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자비소독법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거기에 대해서, 자비소독법에 대한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무엇인지 시험에 놓을 수도 있잖아요. 자, 자비소독법 뭐냐면, 자, 끓는 물에 15에서 20분을, 자, 처리하는 겁니다. 뭐를? 자, 자비소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든다면, 식기류, 우리 음식물 담는 식기류, 음식물 관련되는 식기류, 그 다음 도자기류, 주사기, 이전에, 자, 하염소독법으로 안 되는, 자, 오류까지 오케이입니다. 그 대신, 액체는 안 됩니다. 자비소독법을 열탕소독법이라 합니다. 왜? 자, 끓는 물에 끓고 난 후에 15에서 20분을 처리합니다. 아까 말했죠? 식기류, 도자기류 같은 것을 넣는데요. 중요한 사항은요. 자, 제가 문제 놓으면 거기 관련되는, 자, 중요한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끓는 물이라면요, 비등이랍니다. 비등도 외워야 됩니다. 비등. 자, 끓는 물. 이는 말하면 비등후란 말이죠. 비등이란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물이, 자, 액체가 끓어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 벌벌벌 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등인 말은 또 기억을 해야겠죠. 끓는 물, 이 말은 비등후. 자, 액체 물이라면 물이 버벅버벅 막 끓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이 됐다는 거죠. 버벅 끓는 거를 비등후라 하는데요. 끓는 물에 15에서 20분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다가, 자, 끓고 난 후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탕이라잖아. 그 끓은 열탕에다가 소독하는 거.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험 잘 오는 거는, 자, 금속 제품입니다. 자, 금속 제품은, 자, 금속 제품도 마찬가지. 특히 금속 제품 같은 경우는요. 금속 제품 같은 경우는, 자, 금속 제품은 만약에 끓지 않고요. 자, 끓지 않고, 자, 금속 제품 같은 시험에, 자, 금속 제품 같은 건 시험 잘 오거든요. 뭐냐면, 금속 제품을, 자, 처음부터, 자, 끓지 않고, 그냥, 자, 처음이라 말합니까? 끓기 전, 끓기는 뭐, 차가운 물부터, 그니까, 처음부터 넣고, 안에 뭐, 넣고, 끓는 곳에다가, 자, 자비소독부 하는 그 용기에다가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된다면, 자, 얼룩이 집니다. 얼룩.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금속 제품도 마찬가지다. 자, 끓는 물, 자, 비등 후, 끓기 시작한 후에 넣으라는 겁니다. 끓기 시작한 후, 이게 중요합니다. 끓기 시작한 후. 끓기 시작 후에 뭐가? 금속 제품을 넣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넣어라. 그 용기에다 끓는 용기, 소독하는 용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금속 제품. 자, 거품, 금속 제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뭐냐면요, 자, 뭐를 첨가하는 거 있습니다. 첨가. 자, 첨가하면, 자, 살균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 녹서는 것이 좀 낮아지는 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외워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복잡해도 옆에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말했죠? 자, 살균력, 자, 소독력이다. 균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높이고, 녹서는 거죠? 녹선다. 자,
자, 녹선다는 거죠. 녹선 것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첨가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거 첨가제가 다 있죠. 뭐든지 다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자, 석탄산이 있습니다. 석탄산. 자, 석탄산이 있는데요. 자, 석탄산은, 자, 제일 많습니다. 5%입니다. 5% 넣어야 됩니다. 퍼센트까지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거래졸이 있습니다. 거래졸. 거래졸도 들어봤죠? 석탄산 거래졸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거래졸 특산산은 학주소득법에 관련되는 건데, 일단 이때는 넣는 건, 거래졸, 자, 어떤, 조미료 생각하면 되죠. 학조미료. 여러분, 맛있는 거 먹기, 음식 먹기 위해 간장, 많이 넣죠. 파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라면, 계란, 그 다음에 양파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떡국 넣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거래조는 뭐냐면 2에서 3%입니다. 그 다음에, 붕사는 없습니다. 붕사. 자, 붕사는 없습니다. 붕사입니다. 붕사. 붕붕붕. 죽을 사자. 붕사. 죽을 사자 아니고 그냥 붕사라는 건데요. 붕사를 자 2%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산나트륨을 1에서 2% 넣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왜? 소독할 때 살균력 좋아야 되잖아. 근데 녹쓰지 않아야 되잖아. 소독하면서 그 제품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자, 미수도 이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라 해야 돼? 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중요하잖아. 자, 할 수 없는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액체는 절대 안 됩니다. 액체는 절대 no입니다. no. 그 다음에 아까 된다는 거 있었죠? 뭐가 된댔죠? 자, 뭐가 된댔죠? 식기류. 자, 음식 담는 이 음식에 관련되는 거, 음식물 관련되는 식기류.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된댔어요? 또. 자, 도자기류. 우리 자기죠. 도자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오케이가 먼저 주사기. 여러분 엉덩이 맞는 주사기. 나는 지금도 싫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의류. 우리 여러분 입는 옷. 아까 우리 하얀 멸균법에는 의류 타올 안 되겠죠. 불꽃에 태우기 때문에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액체는 안 됩니다. 액체는 자, 상식적으로 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 생각해봐요. 끓는 물에다가 맞죠? 끓고 있는 데다가 액체를 넣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끓는 물에다가 액체 넣는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소독이 될까요? 이때 아민유 이거는 뭐 기름 같은 건데, 자, 이것이 땡입니다. 자, 비법 잘 보시고, 그 다음 고압 전기멸균법. 자, 이것도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한다면 저번에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자, 이것도 섭열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높은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높은 압력, 고압 전기멸균법. 자, 아까 우리 소독의 세 가지 원리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소독의 세 가지 원리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소독에 우리가 막 했죠. 방부, 그 다음에 소독, 그 다음 멸균 순으로잖아요. 멸균 순으로 소독이 가장 강하다. 그때 멸균의 정의가 뭘까요? 자, 소독하고 멸균 다른 점은 뭐냐면, 유일하게 아포라는 세균이 제일 대장인데요. 자, 모든 세균 다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아포만 유일하게 이 멸균법으로 없애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다면, 봐요. 높은 압력이 되잖아. 고압전기, 고압. 압력이 강한 데 넣어가지고, 그냥, 이 세균 덩어리, 그 압력에서 눌려가서 없앤다는 그런 생각하면 되겠죠. 고압. 엄청난 압력이죠. 그래서, 아포멸균. 자, 이거를 멸균인데 유일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포를 멸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할 수 있는 도구가 고압전기 멸균법이랍니다. 자, 고압전기 멸균법.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고압전기 멸균법은 고압전기 멸균법은 보겠습니다. 자,
고압전기멸균법은 자 뭐가 안 된다면 자 금속 재료는 가능합니다. 금속 재료인데 자 중요한 거는 높은 속도에 견디는 것만 견디는 것. 자,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다음에 또 논다 합니다. 금속재료는 오케이입니다. 그 대신 금속재료가 높은 속도 알죠? 습한 거. 그게 높은 속도에 견디는 건데, 그 대신 예리한 칼날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두 개 해오면 됩니다. 고압전기멸균법 놓으면, 자, 앞으로 세균 덩어리를 유일하게 없애는 거고, 막, 앞으로 세균 중에 대가리가 있잖아. 대장. 그래서 고압전기로 꽉 눌러서 없애뿐만 아니라, 또 한 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금속 재료를 높은 습도가 억수 높다. 습한 게 높아도 높은데 견디는 금속 재료는 가능하지만 예리한 칼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리한 칼날은 뭐 고압전기에 뭐 부러지겠죠. 검간다든가 그 생각됩니다. 칼날이 예리하다. 그러면 고압전기 하면 막 부러진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건열멸균법입니다. 건열멸균법 했죠. 자, 건열멸균법. 자, 이 말은, 자, 우리 건열멸균법 안에 하연멸균법, 건열멸균법 소각이 있댔죠. 그게 건열멸균법 때에 관한 건데요. 위쪽에서 놓았죠. 자, 위쪽에서 놓았습니다. 근데 위쪽에서는, 자, 우리가, 자, 유리 도자기 주사기. 자, 유리 도자기 주사기는, 예, 쓴다고 했잖아요. 유리 아까 2, 3, 3을 놓았습니다. 자, 그거 말고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 바셀린, 그 다음에 파우더, 그 다음에 금속 제품. 아까, 이 건전보급법은 바셀린, 파우더, 금속 제품. 자, 이거 세 개를 더 외워줘야 됩니다. 바셀린 알죠? 우리 바르는 바셀린. 파우더 알죠? 파우더. 금속 제품 알죠? 금속 제품. 거기에다가 아까 이전에 했던 유리 도자기. 자, 외국명법은 자, 바셀린, 파우더, 금속 제품 이 세 가지를 더 외워 주십시오. 아까 이전에 제가 3, 4번에 보면 자, 유리 제품 아까 자, 앞에 디플레이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3, 4번에 우리 문제에서 자, 유리 소독에 맞는 거 해가지고 거기 건열이잖아. 건열, 멸균법. 근데 그때 우리가 도자기하고 자기의 도자기, 그 다음에 우리 엉덩이 맞는 주사기. 자, 그런 엉덩이 맞는 주사기 같은 거. 그거 세 개 하고, 이 세 개를 바셀린 파우더 금속 제품을 자,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자, 3, 4번 문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자, 옆으로, 여러분이, 자, 앞으로 리플레이 보시면, 다시 리플레이 보시면 볼 수 있죠. 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35번 문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제가 소독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기서 소독을 다시 본다면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죠. 지금 중요한 것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독에 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문제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다음에 소독 문제를 한번 정리할 시간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6번도 소독이니까 소독도 보겠습니다. 36번 또 나왔죠. 자, 소독제로서 소독제로 석탄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석탄산. 자, 또 4번까지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소독제 석탄산 이것도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석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자, 유기물. 자, 유기물질이죠. 자, 배설물 정도입니다. 배설물, 여러분, 똥 정도. 자, 유기물이죠. 배설물. 자, 그거 정책합니다. 그 유기물에. 자, 석탄소나 소독제를 쏘면요, 유기물에도 소독력은 약화되지 않는다. 맞죠? 왜? 아까 이전에 우리가, 자,
뭐를 설명했습니까? 네, 자비소독법에서 살균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쓴댔어요? 석탄산 5% 쓴댔죠. 그때 왜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살균력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첨가에 쓰는 거잖아요. 조미료처럼. 그런데 이런 배설물 똥 하나 정도의 이 석탄산이 영향이 있을까요? 없죠. 왜? 그 살균을 높일 때 쓰는 하나의 조미료로 쓰는 건데 자비소독에 만약에 된다면요. 그래서 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석탄산 자 고온일수록 소독력이 커진다. 자 고온일수 뭐요? 자 산성도 산성도가 높은 겁니다. 산성도가 높고 고온, 온도가 높고 이게 높다는 거죠. 산성이란 말입니까? pH가 뭡니까? 우리가 저번에 말했죠. pH가 뭐 1에서 만약에 뭐 12까지 있다면 1 강산이잖아요. 뭐 4.5에서 5.5가 요번에 피부 모발의 pH 약산성 그 산성이 말입니다. 이 산성도가 아까 말대로 그 1, 2에 가깝다는 거죠. 자, 이 산성도가 높을수록 숫자가 낮으면 산성도에 가깝고 숫자가 높은 뭐 아까 11, 12로 넘어가면 돼요. 자, 알칼리성이죠. 산성도가 높고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력이 커진다. 이것까지 외워 주십시오. 자, 부시성이 없다. 자, 금속 부시성이 없다. 는 유일하게 자 금속 부시성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석탄산 썩는다. 이렇게 썩 해가지고 이게 부식이 뭐예요? 금속에 좀 썩는 것처럼 녹슨다는 거잖아. 자 부시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비소독법을 뭐였어요? 조미료 그 자비소독에서 자 살균이 높을 때 또 녹쓰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석탄산뿐만 아니라 크레졸, 뭐 붕산, 탄산화tum 쓰죠. 이 다 양양이 있는 겁니다. 다. 근데 석탄산은 살균력은 높다는 거죠. 그 대신 금속 녹쓰는 거는 좀 약하다는 거죠. 없다는 게. 그래서 우리 크레졸, 붕산, 탄산화tum 같은 거 자비소독에 쓰는 거죠. 같이 어울려서. 그래서 이거는 있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세균 단백 세균에 대한 단백질 말합니다. 자 단백질 세균 단백에 대한 살균 작용이 있다. 이것도 외워놔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하죠. 자 제가 몇 가지 더 설명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4개가 중요하고요. 프린트물로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석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탄산을 우리가 페놀이라죠. 자, 석탄산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자, 살균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있죠. 있죠. 앞에 예를 든다면, 한 나라 내에 하나의 국가 비교할 때는 지표는 뭐였습니까? 아까 말했던 한 나라 내에 창원시하고 뭐 서울시 간의 공중보건의 수준 지표 그뿐만 아니라 나라별로 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과 미국 뭐 했을까요? 그때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의 공중보건 지표를 말할 때 비평조로 말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해야 돼. 그때 비평조 있죠. 비평조 비가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 그다음 조 사망률을 L했죠. 자 그때처럼 이 석탄산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 살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균을 없앨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석탄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미용실의 객단 소독 객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입에서 손님뿐만 아니라 미용사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가래가 날아가는 거잖아. 객단이라는 말은요. 자 가래를 뱉음 또는 그 가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래를 조금 나로 또 오던데 그런 미용실의 어떤 객단 가래 같은 거 이런 성분들을 소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용해 작용이 있습니다. 세포용해 작용요.
세포를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수분해, 완전히 분해시킨다. 그다음 산화작용까지 합니다. 산화작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석탄사가 효소로 침투를 작용 좀 많이 막 시킵니다. 효소가 들어가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세균, 단백에 대한 살균 작용이 있다 말은 이겁니다. 단백질, 응고 작용이 있답니다. 이게. 자, 이 말이 아까 말한 그 세균, 단백에 대한 살균 작용과 비슷한 말입니다. 단백질을 완전 얼게 하는 겁니다. 응고. 얼게, 걔는 굽게 하는 거죠. 응고가. 자, 응고 작용이 있다. 그거는 아까 세포 용해 작용도 좀 약간 제거 단백에 대한 살균 작용과 관련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석탄산은 자 우리가 자 소독에 쓸 때는 3% 수독 수용했습니다. 3% 이 중요합니다. 3% 몇 프로? 3%. 그 다음에 방용료 자 방역 이 말이가 방역이 뭐예요? 어떤 전염이 방지시킨다. 역병을 방지시킨다. 그 방지하는 용 소독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말했죠. 금속을 또 부식시키는 그게 있습니다. 자, 살균력은 높아도 금속을 부식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썩 말했죠. 썩는다. 그때 금속이 썩는다. 뜻이 맞죠. 그래서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유기물질에도 자, 뭐, 유기물질, 똥에도, 뭐, 똥 같은 거, 여기도 약화되게 된단 말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변기, 자, 우리 똥는 변기, 그 다음 변소물, 그 다음 배설물, 알겠죠? 야, 같은 경우는 된댔잖아. 유기물, 똥 같은 거에서도 악화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의류, 자, 옷에도 된다는 거죠. 요거가 오케이나 말은 다 된다는 거죠. 옷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또 가능하면 옷도 되니까 뭐 돼야 되고요? 침구, 여러분, 침구, 자, 침구 커버, 그 다음에 천도 되고, 여러분 쓰는 브러쉬도 되고, 그 다음에 고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가구도 가능합니다. 가구, 실내에 있는 가구, 그 다음에 실내 내부도 가능합니다. 실내 내부, 가구도 가능하고, 실내 내부입니다. 가구입니다. 요거 가짜입니다. 가구. 자,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 자, 유리 도자기는 no. 유리 도자기 안 되고 수건도 no입니다. 헷갈리겠죠? 오류는 되는데 수건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헷갈리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수건이 안 되는입니다. 수건이. 아까 수건 의류가 안 되는 거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하염 멸균법 있었죠? 자, 수건 아까 의류하고 타올이 안 되는 건 하염. 불꽃을 태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유리 도자기가 안 된다. 유리가 도자기가 된다는 건 위에서 되는 거 있죠.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 건열먹음법은 자, 유리 도자기는 가능하다. 그거 놓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석탄사 중요한 거는 뭐냐? 미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미리 만들어서 쓸 수 있다. 미리 제조해서 사용 가능하다. 어떤 경우는 적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 자 적시 사용해야 되지만 석탄산은 미리 제조해서 미리 제조해서 시간에 미리 제조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석탄산 너무 중요합니다. 석탄산 보면 옆에 보면 자 뭐라 적어놨습니까? 자 화학적 소독품이죠.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송영수 이렇게 밑에 쭉 저번에 요 앞 네 번째 강좌 때 제가 한번 소독법 한번 쫙 보여줬습니다. 많다는 거죠. 다 보여주면 뒤에까지 다 보여주면 여러분 이번 강좌도 1시간 안에 많이 못 나가겠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구내염. 자 37번 하겠습니다. 구내염 입안 세척 및 상처 소독의 발포작용으로 소독이 가능한 것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 2개인데요. 자, 구내염은 뭘까요? 한번 봐야겠죠. 저처럼 적어보면 입구자에다가 자 안내자, 우리 속내자, 내부 내자에다가 뭘까요? 불이 2개가 탕 떼가지고 염입니다. 불하자거든요. 불하자가 2개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 구내염은 자 뭘까요? 입 안쪽에 생긴 염증이라는 거죠. 염증.
자, 염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알겠죠? 구내염은 입안에 생긴 염증. 그 다음에, 자, 입안에 생긴 염증이나 입안, 우리 입 있죠? 그 안에 세척, 씻는 거죠. 깨끗이 씻는 작용 및 상처 소독. 상처 소독의 이거 하고 상처 소독의 발포작용으로 소독으로 가능한 거죠. 자, 이거 아니면 이거 중요한 상처 소독에, 자, 무슨 작용으로? 발포작용으로 소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상처는 알죠, 상처. 상처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상창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창 소독입니다. 상창 소독은 뭐냐면, 칼로서, 난 소독이라 말해서, 창상이란 말은요, 상처 중에서, 창상도 상처인데, 상창은 칼 종류로서 난 상처를 말하죠. 그래서, 거꾸로 해서 상창이라고 합니다. 상창. 이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상처 대신 상창, 창상, 상창, 소독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칼로서 칼에 같은 날카로운 데다가 베어서 난 상처를 말하죠. 소독의 발포작용입니다. 발포작용. 이 발포는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적어보면요,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자씩은 아니더라도, 자, 발포입니다. 발포 요 뜻이 뭐냐면 거품이 생긴 거라는데요. 우리가 피부에 따지다 보면요,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는 겁니다. 피부에 수포가 발생합니다. 수포가 뭐예요? 수포가 뭐냐면 또 발포 수포 있죠. 수포는 우리가 물숫자에다가 이겁니다. 거품 포자. 그 물거품이란 말이죠. 물거품. 자, 물거품. 자, 물거품. 그 수포 많이 들어봤죠? 수포는 물거품 말고, 자, 물숫자에다가 거품 포자니까 물거품인데, 이거 수포, 우리가 이랬자. 이번에, 여러분, 영시험에, 필기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와, 수포로 돌아왔다. 그건 뭡니까? 물거품이죠. 그 말하면, 결국에는 헛된 결과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헛되이 됐다는 거죠. 그때 수포 쓰는 건데, 그거 우리 물거품 말합니다. 물거품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발자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발자는 나타날 발자, 그리고 피다 발자입니다. 나타나다. 일어날 발자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거품이 일어난다. 그래서 피부에 수포가 발생된다. 피부에 뭐가 물거품이 발생된다. 자, 그때 이때 발자가 뭐냐면 우리가 발단하죠. 발단 부분, 우리 소설의 발단 부분, 영화의 발단 부분 있죠. 그런 말. 그때 뭐냐면, 자,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단계. 또는 그러한 실마리를 우리 발단 단계로 하죠. 그때 발자 많습니다. 자, 일이 일어난다는 단계. 그래서, 자, 우리가 일어날 발자. 자, 나타날 발자. 필 발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이거 지금 글자 놓아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품을, 자, 발포. 간단하게 뭐냐면, 자, 피부에, 그러면, 입안의 염증이라든지 입안의 세척 또는 상처, 상상 같은 소독인데요. 어떤 작용으로 해서 이제 피부에 어떤 물거품이 일어나서 이러한 작용으로 소독이 가능한 것이라면 거의 99%가 문제가 가산화수소입니다. 가산화수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나, 둘, 세 개에 관한 것은 가산화수소입니다. 내염, 입안 세척, 상처 소독은요, 노면 소독의 발포 작용으로 소독입니다. 99.9%가 가산화수소가 정답입니다. 가산화수소 잘 보시고, 가산화수소는 우리 화학적 소독법에 화학 소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통해서 물리소독, 화학소독
이제 문제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 시험에 관련되는 문제를 다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말고 입안 소독이니까요. 자, 군의 소독도 말이죠. 입 안에 있는 소독도 관련되는 거고요. 또 뭐냐면 상처 소독이 뭡니까? 피부 소독도 관련됩니다. 피부 소독 이렇게 자, 상처니까 피부 소독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소독까지 이 정도 아시면 가산화 수술을 딱 정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크게 이전 단계의 문제보다는 쉬울 건데요. 가산화 수술하는 것을 명심하고 뭐 알코올, 성형수,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또 문제가 올 때마다 계속 풀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하겠습니다.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약, 소독액이라 하죠. 소독약, 소독액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는 것. 이 문제는 상식으로 좀 풀 수 있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소독약은, 자, 소독 시간이 적당할 것. 맞죠? 소독 시간이 적당해야 됩니다. 소독 시간이, 자, 소독 시간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적당해야 되겠죠. 이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 이런 것도 다 따져 봐야겠죠. 소독 시간이 너무 기면 하겠죠. 적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독 대상물에 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소독약을 자, 선택해야겠죠. 당연하죠. 우리 유리 도자기 같은 거 아니면 의류 수건할 때 그러한 소독을 위한 대상물이 손상되지 않아야 되죠. 소독약 자체가. 자, 그러한 소독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소독약. 그 다음에 인체의 무해. 자, 해. 무자는 아니 무자. 해는 해로울 헐자. 무해나 말은 해롭지 않고. 그 다음에 취급이 간편해야겠죠. 취급, 다루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간편해야겠죠. 그 다음 4번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 소독약은 항상 청결하고, 청결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밝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야? 어두운 장소입니다. 자, 나온 김에 제가 좀 몇 가지 적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될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독약은, 자, 어디야? 자, 일광이 말하면 햇빛이죠. 일광이, 자, 직사. 바로, 직접, 자, 여러분, 직사. 바로 여러분이, 뭡니까, 소독약으로 바로 그냥 빛이 가면 안 되겠죠. 바로, 직사를 말하면 바로 간답니다. 간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소독약 쪽으로 그냥 간다는 거. 이 직사되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됩니다. 되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관하는데 잘 밀폐시켜서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밀폐. 자, 새지 않게 잘 밀폐시켜서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소독약은 밀폐.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뭐가 좀 이 염소 보겠습니다. 이 염소제 있거든. 소독약 중에서, 소독액 중에서. 자, 특히 염소제는, 자, 자, 우리가 햇빛, 태양광선 같은 거, 일광이라든지, 자, 열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잘 흐르기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염소제 같은 경우는, 자, 햇빛이, 자, 들어오는 곳, 아니면 또 열이 많은 곳에 놔두면 분해되기 때문에,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독약에 대한 어떤 효능이 떨어지겠죠. 오래 두면 둘수록 그런 장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곳에 안 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냉암소에 보관한다. 자, 염색제는, 자, 냉암소에 보관한다. 냉자는, 자, 냉소가 아니고, 냉소는 냉암소죠. 자, 염소제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냉암소. 자, 염소제는 중요한 거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냉자는 차가울 냉자, 그 다음에 암자는
어둘함자. 자, 소는 장수 종자다. 그러니까 냉암소로 말은 자, 찰란자, 차고 암, 어두운데 장수를 냉암소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도는 냉암, 만약에 온도를 따지다 보면 뭡니까? 우리가 차가울 냉자죠. 그래, 온도를 만약에 이런다면 15도 이하입니다. 15도 이하. 자, 15도 이하가 지금 냉자, 차가울 냉자. 어느 정도 온도인지 15도 이하에다가 보관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자, 그너진데 어두를 함자에다가 해야겠죠. 이 정도, 자, 소독제는 지금 지금 말했던 염소제하고 일간, 이거 말한 거, 이거를 잘 직사되지 않는 곳에 잘密閉시킨다. 이 정도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39번 하겠습니다. 39번. 자, 39번. 자, 방사선 멸균법에 관한 거가 있습니다. 자, 이 방사선 멸균법은요, 자, 우리 소독에 있어서 물리소독 있죠. 물리소독 보면 건열하고 서별소독 멸균법이 있었잖아요. 그거 외 하나가 우리가 가열하지 않는, 자, 이제 뭔가 열을 가열하지 않는 무가열 멸균법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물리적 소독의 건열, 서별, 그 다음 무가열 멸균법이 있습니다. 가열하지 않는 무가열 멸균법에는요, 우리가 자외선 소독이 있거든요. 무가열 멸균법엔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자, 자외선, 우리 적외선하고 자외선 있죠. 자, 우리 햇빛에 오는 자외선 소독. 자, 이 자외선만 우리 햇빛하고 우리 태양하고 관련되는 거죠. 자, 우리 자외선 차단제, 메이크업, 있죠. 자외선 차단제 우리 바르잖아. 평소에도 바르고, 특히 여름에 많이 바르는 자외선, 그러한 이름인데요. 일단 그거하고 다르지만, 그러한 자외선, 자, 자외선 소독에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류, 전기가 흐르는 조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사선 조사, 방사선 멸균법이라고 있습니다. 방사선 멸균법. 방사선 조사란 말은 비추어준다는 거죠. 비추어서 없애주는 거죠. 방사선 조사, 비추운다는 거죠. 방사선을 소독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쏜다는 뜻인데, 멸균법과 같은 말입니다. 같이 알고 있으면 방사선 조사 아닌 방사선 멸균법인데, 이게 단점은 딱 여러분이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단점은 딱 놓으면 몇 가지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이 비싸다는 건 맞습니다. 비용이 비싸다. 이게 답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방사선이잖아, 방사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면 비용이 말고, 자, 단점은, 자, 이거 멸균법 하는 데는요, 이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할 때, 방사선 멸균법 할 때,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자, 소비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방사선 멸균법의 큰 장점은 뭐냐면, 뭐가 무체를 뚫고 나가는 그런 거죠. 이 투과력이 강합니다. 강합니다. 이 투과력이 강해서 여러분 적어 주십시오. 내부의 균도. 자, 소독하려는 어떤 물체 있잖아. 대상물 안에 저 구석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균도, 세균 덩어리도, 살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살균이 가능하다. 어떤 걸로? 우리가 물리소독법으로 이용했을 때, 물리소독법이 안에 무가열 소독법이 들어가는 거잖아. 무가열 소독법이. 자, 무가열 멸균법. 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강하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만,
장점하고 자 단점을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코발트하고 세슘을 이용하는 겁니다. 방사선 모의군법 때 그 세 가지만 알고 됩니다. 장점, 단점, 장점, 그 다음에 뭘 이용하는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40분 넘어가겠습니다. 소독할 수 있는 제 말했죠. 아까 전 우리가 소독제 보면 석탄산 같은 경우 36분이 넘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비 조건, 갖추어야 될 조건 맞죠? 소독제 갖추어야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이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여러분이 상식으로 맞출 수 있는데 그래도 함정이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살균력이 강할까? 당연하죠. 균을 없애는 살균. 자, 사살한다 살짝. 그래 균을 없애는 능력, 힘 강해야 되죠. 그다음 부식성. 자, 부식성이 뭐야? 저번에 했죠. 부식성 말하는 녹서는 거죠. 부식된다. 알았죠? 부식된다.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표백성이 있을 것. 표백성은 뭡니까? 우리 하얗게 하는 거, 색을 없애는 거죠. 이게 역시 여러분 락스이죠. 락스. 여러분 옷에 그 와이사시의 그 부분에 그 칼라 부분에 제일 더럽죠. 그 락스를 담가서 락스 같은 거 담가서 하얗게 하는 거잖아. 그 표백과 관련되는 건데 이 소독제는 표백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색이 변색됩니다. 뭐가 우리 실컷 그 물건에 색깔을 없애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해성이 높을 것. 자, 이 용해성이 높을 것 소독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녹는 이게 어떤 필요한 단계까지 녹아야겠죠. 그래야지 소독에 대한 그 어떤 조건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 뭐가 살균력이 강해야 된다. 부시성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내려가고 표백력이 있으면 안 되죠.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용해성이 높다. 이 네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답은 3번. 자, 41번. 피부 센시티브 스킨이라죠. 센시티브. 센시티브 스킨이라는데 여러분 잘 알죠? 컴플렉스 스킨, 올리 스킨, 드라이 스킨 이런 거 있죠. 피부에 대한 종류를 물어본 건데 이것도 피부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피부학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피부학에 들어가는 거죠. 민감성 피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것도 상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뭡니까? 답은 어떤 물질에 큰 반응을 일으키는 피부죠. 자, 저 친구 중에서 손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뾰족한 물건에 피부가 살짝 이제 스쳤는데 피부 그 부분이 피부가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 민감성 피부죠. 예를 든다면 피지는 뭡니까? 우리 피지 말죠. 오일 말하죠. 피부에. 자, 여러분 머리라든지 얼굴에 오일리가 많은 사람 있죠. 자, 기름기가 많은 사람. 아니 안 발라도요. 머리에 안 발라고 얼굴에 안 발라도 기름기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지성 피부라죠. 지성 피부. 피지가 분비가 많을 때 그런 사람들에 맞는 화장하고 있죠. 평소에 관리법이. 근데 피지 분비가 적단 말은 뭡니까? 거친 피부면 대표적으로 건성 피부죠. 그래서 피부 건자 말을 건자잖아. 지성 피부. 오일리가 적당한 여러분 피부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봤는데 피지선 있죠. 피지선. 자, 피부 내에 피지선이 있습니다. 진피부 부분에 있는데 그 피지선에 이렇게 기름을 피부 속 내에 뭐가 있을까요? 한선하고 피지선이 있죠. 피지선. 한선하고 피지선이 있거든요. 피지는 뭡니까요? 우리가 아까 말대로 여기 말대로 피지를 분비하는 거기에 샘이고요. 샘 또는 샘, 옹달샘. 자, 한선을 말하는 땀 한자. 땀을 일으키는 거. 왜? 여러분 날씨에 따라
자, 운동하면 땀이 배출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적절하게 돼야 됩니다. 적절히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요? 뭐 감기에 걸리거든지 이렇게 하겠죠. 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온도에 맞게 놔야 되는데 피지가 분비되게 피지선에서 피지가 분비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 피부에 피지선에 대한 활동,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정상 피부, 우리 정상 피부 뭡니까? 정상 피부. 원래 노멀 피부라죠. 몰라스키 정상적인 피부인데 그보다 피지가 분비가 안 되면 어쩝니까? 그러면 피지가 분비가 적어서 거칠어지잖아요. 왜? 평상 피부처럼 놓아야 되는데 덜 놓은다 그러면 그러면 그 피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건성 피부죠. 여러분 상식인데요. 건성 피부는 뭐예요? 여러분 지성이 좀 섞인 뭐 제품들을 얼굴에 바르든지 머리에 좀 발라 주셔야겠죠. 그리고 지성 피부는 반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나는 피부, 뭐 멜라닌 색소가 많은 피부, 뭐 이런 거는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피부에는 민감성 피부가 이 말이고 건성, 그 다음에 뭐 지성 피부. 피부에는 지성 피부, 건성 피부, 건성 여기 건성 피부, 지성 피부. 그냥 여러분은 이거 상식인데요. 그냥 잘 알죠? 지성 피부, 피지 분비가 많은 거. 너무 많으면 돼. 지루성 피부로 간다 했죠. 지루성 피부가 잘못하면 염증 생깁니다. 피부에. 그러한 지성 피부. 요거 우리 지루성 피부는 또 문제했죠. 지긋지긋하게 너무 오일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디에서요? 피부라든지 모발에서. 그래서 지루성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지성 피부, 건성 피부,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감성 피부, 그 다음에 복합성 피부도 있는데, 이 피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식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문제 놓을 때 한번 보면 됩니다. 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발은 건성 모발, 지성 모발, 이렇게 놓는데요. 민감성 모발, 그거는 조금 드문 경우인데, 일단 41번까지 했습니다. 오늘까지 이번에 5강좌는요 제가 좀 진도가 빨리 나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음 강좌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초과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집중력이 너무 오래 하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5강좌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강좌에는 지금 어때요? 지금 오늘 했던 거 34번부터요 40분까지가 거의 뭡니까? 소독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온 겁니다. 나왔죠? 40분까지. 오늘 34페이지, 5강좌에서 34번 문제에서 41분까지 했는데, 이 41분 빼고, 한 개만 빼고 나머지 소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독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혼동되고, 또 여러분 중요하겠죠. 어디에? 여러분의 미용실하고, 여러분이 헤어 살롱 할 때 너무 중요하고, 저 사견인데요. 소독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여러분 필기 시험에 여러분 칠 때 출제자들이 혼동되는 문제 때문에 많이 외워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내는 것도 있겠지만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 보건의 어떤 기준을 보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소독이요. 소독에서 우리가 많이 좀 등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분야고. 그래서 제가 이번 5강좌에는 이렇게 소독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소독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또 다음에 문제 놓으면 또 빠진 문제가 있겠죠. 그걸 보고 또 한 번 더 다 보고 나면 한 번 더 소독에 관한 어떤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보는 방향 하고요. 안 외워지는 것은 제가 공식을 이용해서 최대한 한번 여러분이 시험 치는 그날까지, 시험 치는 당날, 그때 여러분이
딱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자 최대한 제가 한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공식이 진짜 필요 없는 거는 이해로 통해서 해야 됩니다. 너무 공식이 난무하면요 혼동되죠. 그래서 자 제가 옛날에는요 그거 뭐 중요하지 않던 중요하던 그냥 공식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났어요. 생각해 보는데 이해가 더 우선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자, 공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공식은 왜 그렇다면요. 왜 공식이 있을까요? 시험 문제, 여러분이 필기시험 때 한 문제라도 틀리지 말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자, 필기 공부할 때 그 진짜 여러분 전체적인 상식이잖아요. 상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일단 우선이니까 지금 자, 시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32분부터 자, 50분까지는 자, 지금까지 앞에서 안 놓았던 문제들, 뭐, 피부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피부에 대한 문제인데, 또 49분에 보면요, 또 알코올에 관한 것도 나옵니다. 여기 또 문제가 소독이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5강제 말고 다음에 하는 6강제에서도 또 한 문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털이라든지 뭐 이게 좀 약간 뭐 이제 일단 조금 이제 뭐 혈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가 6강제에서는 쉬울 것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요. 자, 5강제까지 하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자, 평소에도 뭐, 저 강좌 말고도 평소에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저 강좌 때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한 번씩 심심할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핸드폰을 보든지 컴퓨터로 보면 도움이 되는 분들은 저 강좌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6강좌 하고, 이제 오늘 5강좌, 5분 강좌는 여기까지 41분까지 자, 하고 마치겠습니다.